이것을 모르고 계약한다면 자칫 보증금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몇만 원 제품의 물건은 최대한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. 하지만 최소 수백, 수천만 원 이상이 드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잘 모릅니다. 이것을 모르고 계약한다면 자칫 보증금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시세 3억의 아파트가 있습니다. 2014년 1월 농협에서 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본인이 반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1번 보증금 1억에 월 30만 원, 2번 보증금 9,500에 월 40만 원. 1번과 2번 중 어떻게 계약을 하고 싶으신가요? 1번에 보증금 1억 월 30만 원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칫하면 보증금을 전부 떼일 수도 있습니다. 반면 2번 보증금 9,500에 월 40만 원을 선택하신 분들은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 3,2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. 하지만 모르신다면 세입자든 경매 초보든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.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인데요.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인은 수월한 명도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꼭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사특별법입니다. 민법보다 우선돼서 적용하는 법인데요.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. 갖추어야 할 일정 요건으로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경매로 처해지면 1순위로 이 조건을 만족시켜 놓으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1순위가 아니고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앞서 예로 들은 시세 3억의 아파트가 2014년 1월 농협에서 근저당이 2억이 있었는데요. 경매로 만약에 2억이 낙찰된다면 첫 번째 보증금 1억에 월 30만 원으로 계약한 임차인은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두 번째 보증금 9,500만 원에 월 40만 원으로 계약한 임차인은 배당금을 3,200만 원은 최소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 임차인은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을 했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닙니다. 따라서 그러므로 소액 임차인인지 판단하여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지 봐야 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된 2014년 기준으로 보증금 9,500만 원 이하로 전입한 사람은 최소 3,2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내가 지금 전입을 하는 2020년 기준으로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3,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된 2014년 기준으로 9,5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설정된 소액 임차인에게 최소 3,200만 원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. 이런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 만약 이 물건처럼 근저당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이 가장 빠르게 요건을 갖추었다면 1억 원 전액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. 그러므로 세입자든 경매 초보든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